안녕하세요. 귀토리 책방의 귀토리입니다. 오늘 개념어 자판기에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개념어는 키치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발소 그림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지금은 이발소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지만 아직도 변두리나 시골 이발소에 가면 어미돼지가 새끼들에게 젖을 먹이고 있는 그림이나 밀레의 이삭줍기의 복제품 또는 거대한 해바라기 그림, 전원 풍경이 그려져 있는 풍경화들이 걸려 있기도 합니다. 이발소 그림이란 말은 작품성이 떨어지는 조악한 그림이나 명작을 아무렇게나 복제해 장식용으로 사용하는 그림을 말합니다. 오늘 설명해 드릴 개념어 키치 하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이런 이발소 그림들입니다. 키치는 예술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1860년대 독일에서 만들어진 용어인데요. 천박하고 저속한 모조품이나 대량 생산된 하찮은 작품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이런 작품들은 상점이나 이발소, 식당, 대중들의 집에 걸려서 마치 예술작품 흉내를 내고 있었죠. 즉 진짜를 흉내낸 가짜 싸구려 예술품을 뜻하는 말이 키치입니다. 예술을 이렇게 구분하는데 반대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예술은 고급 예술과 통속 예술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베토벤이나 모차르트의 음악을 고급 예술이라고 한다면 대중가요는 통속 예술이라고 할 수 있죠. 또 오페라는 고급 예술, 뮤지컬은 대중 예술이라고 구분합니다. 고급 예술과 대중 예술은 지향하는 바가 다른 예술로 현대에는 둘 사이에 우열을 매기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기도 합니다. 한편 키치는 통속 예술에 속하면서도 고급 예술인 채 하는 것을 뜻합니다. 어떤 락밴드가 있다고 할 때 락음악에 대한 열정과 노력과 예술관을 가지고 자신들만의 음악을 만들고 연주를 한다면 이것은 키치가 아니라 대중예술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다른 락밴드가 외모가 출중한 멤버들을 모아놓고 락음악에 대한 열정이나 노력, 또 연주에 대한 기능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누군가 만들어준 음악으로 그럴듯하게 연습하면서 자신들을 락커라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키치인 것입니다. 조중걸에 따르면 고급 예술을 양이라고 하고 통속 예술을 늑대에 비유한다면 키치는 양의 탈을 쓴 늑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의 예술과 미학에 따르면 키치맨이란 신조어는 무분별하고 무비판적이며 조화와 총합을 선호하는 사람으로 예술이 오로지 유쾌하고 달콤한 느낌만을 산출해야 한다고 믿으면서 노력 없이 향유하는 사람, 미적 대상을 지위의 상징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데 사용됩니다. 가령 렘브란트의 그림 자체는 키치가 아니지만 그 그림을 자신의 지위를 나타내는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키치맨의 수중에 들어가면 키치가 된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키치라는 말이 어떤 개념으로 사용되는지 감이 잡히실 텐데요.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산업사회가 등장하면서 예술은 두 가지 상반된 경향성을 갖게 됩니다. 하나는 아방가르드 예술로 부르주아들의 평균적이고 저속한 미적 취향에 대항하여 신미적, 귀족적 태도를 취합니다. 반상업적이고 반자본주의 예술로서 예술의 자율적이고 본래적인 가치에 천착하는 것입니다. 한편 키치는 대중의 취향에 호소하면서 스스로 상품이 되기로 합니다. 아방가르드 예술을 옹호하는 이들에게 예술은 사회적 가치로부터 독립한 순수한 것, 천재의 산물, 선의 상징입니다. 이들이 보기에 상업적이고 대중의 취향에 아첨하는 키치는 타락한 예술이지요. 삶을 직시하기보다는 불행, 반복, 권태로서의 현실로부터 도피하려는 낭만주의적 경향을 갖습니다. 조중걸은 키치, 달콤한 독약이라는 책에서 키치를 이렇게 비판합니다. 거짓 이미지에 불과할 뿐인 작품에 창조와 독창성이라는 그럴듯한 의미를 덕지덕지 붙이는 예술가, 세속의 것에 탐닉하며 불법과 비리를 저지르고도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나에게 돌을 던지라는 종교인,
재난 현장에 찾아가 카메라 앞에서만 피해 주민의 손을 잡고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는 정치인. 학문적 성취보다는 사회적 명성이 더 중요한 학자. 지식 미천 없이도 있는 척, 아는 척, 양비론을 구사하며 이미지 관리로 밥벌이를 하는 지성인. 키치는 뻔뻔한 자기 기만과 오만에 심오한 의미를 덧붙여 자신의 꼭두각시들을 만들어 조종하고 있다. 이렇게 예술 영역에서 사용하던 키치는 20세기 들어서 산업화와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그 범위가 확장되었습니다.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중산층의 취향을 만족시키는 그럴듯한 그림을 비꼬던 개념에서 산업사회, 자본주의 사회 대중들의 소비 문화나 삶의 태도를 표현하는 영역까지 포괄하게 된 것입니다. 모더니즘 미술에 대한 반발로 등장한 포스트모더니즘 예술은 미술을 고급 미술과 수준 낮은 미술로 나누는 것에 반발했죠. 특히 키치에 대한 태도는 1960년대 팝아트가 등장하면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팝아트는 대중문화의 비판적이고 도전적이었던 관점에서 탈피하여 매스미디어와 광고 등 대중문화의 이미지를 예술의 영역에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했습니다. 이들은 일상적이고 흔한 소재들을 미술 속에 끌어들임으로써 고급 예술과 대중예술이라는 이분법적이고 위계적인 구조를 무너뜨리고 산업사회의 현실을 미술 속에 적극적으로 수용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가집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예술이 산업사회,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성찰이나 비판 대신 소비문화에 굴복했다는 비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준걸은 그의 책, 이 책인데요. 키치, 우리들의 행복한 세계에서 우리가 삶 본연의 의미보다는 자기 자신의 허구적 모습에 현혹되어 살아갈 경우 우리는 속물로 전락하며 동시에 키치적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키치라는 용어를 통해 여러분도 작게는 예술작품이나 문화 콘텐츠를 대하는 태도를, 더 크게는 내 삶에 대한 태도를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개념호 자판기는 키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키치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는 문학작품으로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는 작품이라 생각이 듭니다. 키치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 책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좀 더 다른 느낌으로 또 주제를 선명하게 들여다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귀토리 책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